네. YBM 박 3과 뒷부분 조금 더 추가로 갈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감정적 이론에, 감정적 눈물에 관련된 거는 이론이나 아니면 기능 같은 것들이 많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져 있는데, 우선 1600년대 프리베일링 했었던 티오리는, 프리베일링이 모임. 그때 당시 우세하던, 주도적인 이란 뜻이니까 도미넌트로 갔죠. 우세하던.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 잘 나가던 이론에서는 헬드 가지고 있었던 거는 뭐였냐면은 that emotion. 어떤 이모션이냐면은 우선은 이런 것들. 특히나 사랑에 관련된 거, 여기서 이제 heated the heart라고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사랑에 관련된 그런 감정인데, 요 감정이 이 마음을 이제 데우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제너레이트 만드는 거예요. 워터 베이퍼를, 수증기죠.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뭐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쿨다운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사랑이 마음을 너무 뜨겁게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수증기가 만들어진 거야. 원래 뜨거우면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뭔지 알죠? 커피포트 끓이면 수증기가 생기잖아. 그래서 그 수증기가 생겨난 거다. 뭘 하려고? 이거를 쿨다운 시키려고. 열이 이렇게 발산돼가지고 수증기가 생겨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다. 감정적 눈물로 이렇게 생겨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이 티오리가 was rejected. 이제 거부당했다는 건데, 언제 이렇게 거부를 당했었냐면은, 덴마크 쪽에 1662년에 얘가 뭐 누구 발견을 했었나 봐요. 닐스 스텐슨이라는 요 감독, 이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대절이라고 발견을 한 거야. 이모션이 아니다. but 눈물샘이다. 이 눈물샘은 어떤 애냐면, 눈의 안쪽 코너 쪽에 있는 조그만한 구조인데, 그 조그만한 구조인 눈물샘이 그것이 바로 눈물의 기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발견을 한 거 1662년인 거야.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 이론이 이제 이 이론 때문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이론에서 바뀐 거죠. 그거 눈물샘이야. 무슨 수증기가 생겨가지고 눈물이 나냐? 아니거든. 눈물샘이거든. 라고 이제 얘기를 바로 해서 리젝트를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렇게 이거 스위치 눈물샘이 요렇게 한 거라서 눈물의 기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또 이 스탠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였냐면은 that 이런 거였대요. 눈물이라는 거는 단순히 방법이다. 요거 단순히 눈물은 어떤 거냐면은, 모이스트는 형용사로 썼을 때 모이스트고요, 명사는 모이스처고요, 동사가 모이스처라이즈거든요. 지금 써져 있는 것처럼. 근데 형용사로 쓸 때는 모이스트랑 같은 거는 dam프와 humid가 있겠죠. 습한이라는, 축축한이란 뜻이니까. 모이스처는 수분기고요. 명사로 쓸 수 있는 거고, 명사, 형용사, 동사형 우선 한 번은 다 써놨고요. 우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유지하는 그런 방법일 뿐이다. 눈물은 단순히 그냥 눈을 약간 촉촉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야 라고 스탠튼의 티오리는 그 정도의 이론이었었는데, 요 이론이 어떤 거였냐면, 우선은 이렇게 했다라는 요 이론, 한 이론도 또 있네요. 요 이론도 gain some popularity, 인기를 얻었다는 거니까. 20세기 때 얻었던 인기 같은 경우에는 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빌드업, 이게 쌓인 거래요. 몸에 스트레스를 많이 쌓였을 때 그 몸에서부터 턱식 서브스텐스를 리무브 해준다고. 울면은 유해한 물질을 우리 몸에서부터 빠져나가게 해준다라는 그런 이론이 인기 있었대. 개인 퍼퓰러리티, 인기를 얻었었다는 거지 20세기 때. 물론 뭐 하긴 하지만, 얼도는 비록 있지라도, 비록 프로분이 not 프로분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어쨌든 입증은 되진 않았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게 입증되지는 않았는데, 20세기 때는 이런 이론도 역시나 인기가 있었대요. 나름 그렇긴 하네요. 스트레스로 쌓인 몸에서 유해 물질을 빼주는 거라고, 눈물이. 이런 이론도 이제 우선 한때는 인기가 좀 있었던 이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퍼퓰러리티와 퍼퓰레이션의 차이점은 뭡니까? 재윤이 알 것 같아서 물어본 거란 말이야.
population과 popular이티의 차이점. popularity는 내가 아까 말했으니까 인기고 인기를 얻었다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요 이론이. population은 뭐야? 우영이 뭐야? 인구. 인구를 얻었다라고 가기에 좀 이상하죠. 인기를 얻은 게 맞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 아니긴 하지만 인기를 좀 얻었었던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마운팅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였던 측면에서요. 이러한 새로운 이론들을 뒷받침해주는 서포트해주는 그런 그 증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대요. 이론 중에 하나는 어떤 이론도 있냐면요. 이 감정적인 눈물은 야기를 한다는 거지. 사회적 유대관계나 그 인간의 그 인간관계를 약간 더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도 하나가 있대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야기한다. 코즈, 스티뮬레이트, 자극한다요.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거의 반대말은 개인적인 거죠. 인디비주얼이나 아니면 리스펙티브. 리스펙티브도 개별적인이란 뜻이에요. 뭐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이런 유대관계나 아니면은 감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야기시켜준다라는 그런 이론이 하나가 있었대요. 우리는 이제 뭘 하긴 하냐면은 우선 되게 다양한 나이대 이제 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는 게 bring about 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남들과의 커넥션을 야기하기 위해서 우는 경우가 있대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가냐면은 우선 피지컬리 뭐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감정적으로든 어떤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요거로 unequited라는 거는 무방비한 상태란 뜻이에요. to deal with anything on our own이요. 우리 스스로 뭐든지 해결할 수 없는 무방비한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어쨌든 그런 상태로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남들과의 커넥션을 야기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 울잖아. 근데 그 우는 이유가 뭐냐? 말을 못하니까 우는 거야. 엄마 나 배고파라고 말을 못하니까 우는 거라니까? 이게 바로 무방비한 상태로 세상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남들과의 커넥션을 야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는 운다라는 거죠. 엄마 나 배고파는데 엄마 말을 못하니까 우는 거예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목적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요게 야기하기 위해서 남들과의 관계를 야기하기 위해서 우린 되게 어렸을 때부터 운다라는 거야. 이유는 우리는 unequited한 상태로 나오거든. 즉 무방비한 상태라는 건데 무방비한 상태, unprepared, 준비 안 된 상태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죠. incompetent, competent는 유능한 건데 앞에 in이 붙어버리면 무능한 상태로 나온다는 거고 요 정도까지만. 사실은 potent까지도 가고 싶거든요. 왜냐면 potent는 포텐이 있다, 힘 있는 인데 앞에 impotent로 하면 힘이 없는 상태로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라면 여기까지도 외울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나오는 거는 남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한 상태로 무방비한 상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뭐함에 따라 우리가 잘함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뭘 하지만 capable 여기 유능해지긴 하지만 이분도를 썼네요. 유능해지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절대로 뭐를 하진 않냐면은 아웃오브한 상태로 그로 자라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제 헬플리스니스가 무력함이잖아. 가끔씩 무력함의 공격인 건데 가끔씩 무력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떨쳐서 그로 자라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무기력증 없이 세상을 살기라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뭐 점점 더 자라남에 있어서 그 기능을 갖추면서 자라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자라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들어간 거고요. 요게 여기서는 요거 2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incompetence 무능함이에요. powerlessness도 역시나 무능이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서 내버릴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들어가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크라잉, 운다라는 시그널
요 운다라는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보시면 되냐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요런 시그널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특히나 이제 어떤 문제, 특정 문제 같은 것들, 중요한 문제 같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근데 그 특정 그 경험, 그 문제는 우리의 능력치예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치를 비욘드, 뛰어넘는 그런 되게 중요한 문제를 겪고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다룰 수 있는 거 그 이상이야.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나는 겪고 있어. 라는 것을 시그널,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crying은 시그널을 보낸다. to other people한테 대절이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앞에 있는 시그널과 동격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못 바꾸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해. 야,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너무 힘들거나 할 때 그냥 우는 거지. 제가 그때 한번 진짜 약간 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좀 통화를 하다가 엄마랑 통화를 하거나 뭐 이제 남자친구랑 통화를 할 때 운 적이 있거든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럼 이제 제 남친이 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당장 관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장 관둬. 아니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래. 당장 관둬. 그렇게 울면서 할 거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그쵸. 눈물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룰 수 있는 능력치를 더 뛰어넘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나 너무 힘들어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2016년에 한 연구 결과에서 테스트에 있는 그 연구자들이 이제 서브젝트들은 피실험자들이니까 피실험자들한테 이제 보여줌을 이거 BPP니까 보여준 거야.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눈에 띄게 울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And then 그 다음에 또 보여준 거는 또 똑같은 포토인데 이런 포토였어요. Tears가 remove된, 이거 무조건 PPO죠. 제거가 된이라고 갈 거니까 제거된이라고 봐야 돼요. 눈물이 제거된 똑같은 사진을 보여주고 다음에 눈물이 진짜 눈에 띄게 울고 있는 눈물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보내준 거야. 그랬더니 결과는 훨씬 더 뭘 하는 경향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 포토에 있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리치 아웃, 이게 손을 뻗는다는 건 도와주다라는 거예요. 헬프. 더 많이 도와주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야. 첫 번째. 약간 동정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 더 보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땐 29번 뒤에 30번이랑 31번의 예시를 쓴 건 29번에서 분명히 운다라는 건 남들에게 나 너무 힘들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요. 크라잉이라는 건 시그널, 신호를 보낸다. 대절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라고 이제 간 거였기 때문에, 와, 나 이거 동격 대도 아닌데 바보 멍청이 같네. 나 이거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 하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었어? 주호야, 신조 새끼야, 이거 대 뭐야? 크라잉은 시그널을 보낸다, 대절의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잖아. 이거 뭐야? 그냥 명사절이야. 접속사로 대절의 시그널을 보낸다 라고 그냥 봐주시면 돼요. 시그널이 동사로 쓴 거니까.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앞에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가주시면 되고, 30번이랑 31번에서는 그 예시를 쓴 것 같아요. 운다라는 거는 남들이 바로 알아보기도 하고 우는 애들한테 더 많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남들은 우는 사람을 보면은 저게 바로 반응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우네,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울음에 반응을 한다. 다음 32번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눈물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갑니다. 모든 눈물은 어쨌든 간에 세 가지의 층이 있는데 바깥에 이제 되게 얇은 층이 하나가 있대요. 요 얇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 눈에 완전 직접적으로 앉아있는 그 요 층이 하나가 있대요. 뮤커스 레이어, 이게 있대요. 요게 바로 점막층. 점막에 바로 이제 붙어져 있는 점막층이래요. 그리고
중간에는 워터리 레이어가 있대요. 워터리 레이어는 수막층이 있대요. 다음에 and then 그 다음에 바깥에 온 탑에는 얇은 오일리한 레이어가 있거든요. 오일리한 레이어는 유막층이 있대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층, 요것이 이제 또 뭘 하게 해주냐면 이 유막층이 하는 역할이 있네요. 요 유막층은 프리벤트 막아준다. 눈물이 뭐 하지 않도록, 에바포레이트 하지 않도록. 에바포레이트는 그 증발하다라는 뜻이니까 요게 있네. vanish, disappear, 사라지지 않도록. 눈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유막층이래요. 왜? 그냥 물만 있으면 그게 물이 증발하잖아. 근데 이제 바깥에 기름으로 약간 얇은 기름층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증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그게 유막층이래요. 모든 눈물은 다 이 세 가지의 층을 갖고 있대요. 근데 충분히 인터레스팅한데 사이언티스트들이 지금 뭘 발견했냐면은 요거를 발견했대요. 이러한 종류의 눈물이라는 거는 우선은 화학적으로 디퍼런트하대. 서로. 이 눈물이라는 게 서로 되게 다르다라는 이게 그쵸? 반응 눈물이랑 아까 기본 눈물이랑 슬퍼서 우는 눈물이랑 그게 약간 서로 화학적으로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지금 최근에 많이 알견이 됐나 봐. 그 기본 눈물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때 그 반사 눈물의 워터리 포션이라는 거는 수막층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까 수막층 부분이 훨씬 더 크대요.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정도의 안티바디를 갖고 있대요. 안티바디는 항체. 안티바이오틱스가 항생제인 거 아시죠? 항체 수준도 되게 높대요. 그래서 이 항체 수준이 뭐를 막아주냐면 해로운 미생물 수준도. 해로운 미생물을 조금 막아주는 항체 수준이 좀 더 높고 훨씬 더 수막층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 그 부분은 바로 요거래요. 반사 눈물. 기본 눈물이랑 비교를 했을 때 반사 눈물이 훨씬 더 미생물에 강하대. 야, 근데 반사 눈물이 미생물에 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 그 반사 눈물 같은 경우는 양파 썰 때나 아니면 먼지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게 그게 반사 눈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사 눈물은 약간 보호 기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에도 되게 강하고 항체 수준도 높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약간 다르대요 지금. 거기에다가 반면에 감정적인 눈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단백질이 많대요. 프로틴이 더 많대요. 그래서 어떤 해석으로는 지금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요 높은 프로틴 함량이죠. 이 높은 프로틴 함량이 뭘 만드냐면은 이 감정적 눈물이 스티키어하게 한대요. 약간 끈적끈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드헤시브라고 단어 나왔어요. 이것도 끈적끈적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stick to, 눈물이 이 피부에 딱 달라붙는다는 거죠. 더 강력하게. 그러면서 이제 약간 눈물도 되게 천천히 흐른대요. slowly하게 눈물을 런다운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감정적 눈물은 훨씬 더 남들에게 많이 보여진다. likely to be seen. 되게 남들에게 많이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여기 너무 천천히 흘러가. 왜?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단백질이 많아가고 되게 스티키 끈적끈적 하면서 내려간다라는 거죠. 약간 눈물약의 눈물은 안 끈적거리는 거 알아? 눈물약의 눈물은 안 끈적거리는데 우리가 누울 때 있잖아. 약간 눈물 자국 생기는 거 알죠? 끈적끈적하게. 예, 이런 것들도 되게 눈에 잘 보여서 남들도 많이 잘 볼 수가 있는 그런 눈물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해석에 따르면 뭐 하면 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라는 건데 눈물이 더 비저블하면 그러니까 눈물이 더 잘 보인다라는 거는 뭐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냐면은 옵졸버는 관찰자라잖아요. 관찰자들한테서 컴패션, 동정심을 더 많이 브링아웃, 꺼낼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더 잘 보이면 쟤 운다 이게 너무 잘 보이는 거지. 그래서 동정심도 더 많이 잘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의미할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35번부터 37번 감정적 눈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단백질이 많대요. 그리고 스티키하대요. 잘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비저블하다라는 것도 꼭 써두세요. 요렇게 스티키하다라는 건 비저블 해가지고 비저블하다라는 건 엠패시나 심패시를 더 많이 이끌어낸다는 거군요. 남들이 잘 보이니까.
쟤 우는 게 너무 잘 보여서 불쌍해 라는 마음을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대로 나왔네요. 비저브, 눈에 보이는. 눈에 잘 보인다라는 거는 명백한, 눈에 잘 띄는 뭐 이런 건데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conspicuous. conspicuous가 눈에 띄는 분별력 있는 두드러진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conspicuous로도 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럴 때 empathy와 sympathy와 compassion은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 이 단어들 딱 중요할 것 같아요. 눈에 잘 보이니까 이제 감정도 더 많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제가 동반이어 물어볼 때 물론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위주로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네, 눈물의 구성 성분 정도는 뭐 얘기를 했는데요. 감정적 눈물에는 그 단백질이 좀 많다라는 눈물 얘기했고 눈물의 종류마다 조금씩 약간 다양한 그 구성 성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38번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우선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봤을 때로 보면 되냐면 must have pp는 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some 포인트가 분명히 이게 있음에 틀림없는데 우선 진화적으로 봤을 때 when 언제냐면은 tears가 become something that automatically 이게 눈물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뭔가 셋오프 야기하다 코즈 이런 엠패시와 컴패션이요. 동정과 연민을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야기시키는 그런 something, 뭔가 something이 되었을 때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기가 되니까 눈물이 이게 자동적으로 동정과 연민을 야기하게 만드는 그런 something 언제가 when 그때가 있었다라고 얘가 말을 했대요. 런던 대학교에 있는 요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뭘 하는 것? 터칭은 감동적인 건데 하트워밍으로 들어가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 눈물에 대한 덜 뭐 약간 뭐 감동이 적은 이론은 이 포커스 온 어느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약간 크라잉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다?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능력이다라는 걸로 약간 집중을 하고 있기도 하대요.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believed 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냐면 나도니 보돌소 A뿐만 아니라 B도 다 툴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as a tool로서. 그러니까 애기든 어른이든 눈물을 약간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건데 뭐의 도구냐면 what they need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을 getting 얻어내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믿기도 한대요. whether or not 그것이 걔네들이 인지를 하고 있든 아니든. 그러니까 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게 내가 이거 진짜 갖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뭐 이게 본인들이 인지를 하든 안 하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어쨌든 그게 약간 일부러 도구로서 눈물로 흘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애들 슈퍼마켓 가면 본인이 사고 싶은 장난감 때문에 울잖아.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그걸 인지를 하든 안 하든 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이 이모션 연구자래요. 그래서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의 요 교수님인데요. 이 사람이 says that 뭐라고 말했냐면 we learn 우리는 지금 일찍부터 안다라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 요거는 현관 펜치죠. 운다라는 건 reduce 줄일 수 있다는 것. 되게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 화를 다른 사람이 왜 싸우다가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네가 이번에 그랬잖아 그러다가 여자가 울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서 울면은 자기야 왜 울어 울지 마 그러면서 내가 미안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남들에게 화를 약간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여드릴 수 있다는 거. 왜냐 울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this is why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he thinks 뭐라고 생각하냐면 눈물이라는 거 되게 흔하다 이거지. 러버들 간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애인들 간의 싸움에서 되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그런 거죠. 남자애가 되게 많이 잘못했어. 진짜 잘못해서 나 너랑 헤어질 거야. 그랬는데 남자애가 울어. 좀 불쌍해. 알았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거 화가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9번부터 42번까지
눈물을 도구로 쓴 거예요. 눈물의 도구어. 눈물을 약간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데 썼다라는 거는 나도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도구로서 쓰기도 하고요. 또는 아니면은 눈물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는 화를 좀 누그러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해서 눈물은 되게 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일부러 도구화 시킬 수도 있긴 하다. 이건 너무 많이 쓰긴 했는데 눈물이라는 거는 화를 누그러뜨리다라는 거니까 누그러뜨리다는 무조건 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알레비에이트가 완화시키다라는 뜻이고 소프튼 완화시키다, 오프셋 벌충하다, 상쇄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세 개는 꼭 기억하세요. 얘 세 개. 눈물은 조금 상쇄시켜주고 또는 약간 완화시켜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쿠션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뉴트럴라이즈는 이제 중립화시켜준다라는 것도 조금 누그러뜨려준다는 얘기예요. 앰플리파이가 확대하다라는 뜻이야.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feel guilty, 약간 이제 뭐 좀 잘못된 짓을 했어.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they have a greater chance, 뭐 어떤 그 기회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냐면 기회나 가능성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약간 뭐 하는 한 tears가 running down their face, tears가 눈물이 흘리고 있는 한 아마 뭐 할 가능성은 더 높을 수도 있다. 뭔가 잘못을 했지만 being forgiven 할 수 있는 가능성. being forgiven이라고 했으니까 BPP로 쓴 거잖아요. 동명사의 수동태 형태로 쓴 거거든요. 무조건 동명사의 수동태 형태로 가야 되는 거고 용서를 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용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야. 뭐만 하면 눈물만 흐르고 있으면 진짜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이러고 있으면 용서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대요. 그래서 몇몇 그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even 심지어는 look into 뭐를 지금 검토하고 있냐면은 분자를 검토하고 있대요. 눈물 안에 있는 분자를 to see 뭘 보려고 if there is one 뭐가 있는지 that is responsible for reducing aggression이요. 분노를 줄여주는데 역할을 하는 책임을 하는 그런 원인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분자 구조로 봤대요. 어떤 눈물의 분자 때문에 눈물에 있는 그 어떤 분자 때문에 지금 화학적 반응을 해가지고 내 화가 줄어든 건가? 라는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일부러 한번 찾아본 사람들도 있대요. 그렇다면 아마 이제 퀘스천, 질문이 하나 발생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tears가 so important, 사람들의 이 유대관계에 굉장히 중요하다면 그리고 이제 뭘 하는데도 중요하다면 뭐 이런 bring out compassion이요. 이런 그 이제 뭐라 그러죠? 이 그 동정심을 야기하는 데도 중요하고 다음에 이런 감정을 이제 화죠. 어그레션 화니까 화를 줄이는데도 만약에 중요하다면 그러다면 who don't cry 울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냐? have trouble in making social connection이요.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냐? 대답은 yes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울지 않는 애들은 사회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냐라고 보는 건데 얘네들은 아마도 그래 있는 것 같다라고 간 거죠. 뭐 왜냐면 이제 동정심을 연민을 이끌어내고 화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사회적 유대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티얼스가 만약에 한다면 울지 않는 애들은 아마 그런 사회적 유대관계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 있나? 그러니까 있대요. 네, 울지 않는 애들은 문제가 있대요. 동반 이유는 위에 것만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지금 발견한 거는 뭐냐면은 서치 피플은 울지 않는 걔네들이요. 걔네들은 어떤 경향을 갖고 있냐면은 위드드로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디스크리브는 묘사하는 거고 요렇게 위드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철회하다라는 뜻으로도 쓰긴 한데요. 여기서 리졸브라고 나와 있는 거는 약간 보유하고 있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내성적인이라고 한번 가보죠. 내성적인 경향이 있고 본인의 그런 연관 관계 같은 것들 이런 인간 관계 같은 것들도 역시나 less connected 연결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발견을 했나 봐요. 다음에 또 다른 좀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뭐였냐면 이런 이모셔널 상태 있죠. 이모셔널 상태가 어펙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눈물에 만들어내는 것도 눈물의 생성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 반대도 역시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페이션트. 어떤 페이션트냐면은 요런 애들이야. 어떤 질병 때문에 눈물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이제 환자다. 근데 그 환자는 역시나 뭐에도 그 영향을 끼치냐면은 본인의 감정을 아이덴티파이 확인하는 거. 약간 사이코패스 같다. 본인의 감정을 확인하는데도 되게 어려움을 겪는데 눈물이 흘리지 않는 애들이, 이게 결과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사회적인 유대 관계 같은 것들도 역시나 그러면은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눈물이 적어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 문제가 있다는 거고, 눈물을 못 흘리는 병이 생겼어. 감정을 몰라. 내가 어떤 건지 몰라.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말이 무슨 말이냐가 나온대요. The contrary is also true. 반대도 사실이다. 라는 건 뭐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게 눈물을 못 흘린다라는 거냐, 그게 감정을 모르는 거, 그래서 사회적 관계고, 이게 요거랑 이거를 체크해줘. 이 반대도 똑같다는 거야. 앞에 부분에서는 뭘 발견했냐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애들이 약간 내성적이면서 그래서 그들의 인간관계도 덜 인간관계가 있더라. 눈물이 적은 애들은 사회적인 관계 문제가 있더라.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그 반대도 사실이더라 라는 건, 눈물을 못 흘리는 병이 생겨서 감정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반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눈물이 적어가지고 사회적 관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눈물이 못 흘리는 병이 생겼을 때도 감정을 모르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을 하자 보면은 결국에는 그들의 사회적인 유대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 become troubled,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가 있기는 하지만 베네핏이 있긴 해요. 크라잉의 베네핏이에요. 눈물의 베네핏이 있기는 하긴 하지만, 눈물이라는 건 항상 뭐가 있지는 않냐면은 즉각적 위안이죠. 릴리프는 위안이니까 즉각적 위안이 not always 따라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즉각적 눈물이 항상 따라오지 않는 거는 뭐냐면은, 우선은 한 실험에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 참가자들이 다 뭘 봤냐면 새드 무비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들의 무드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됐냐면은 측정을 했어요. Right after watching it.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측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울었던 애들이죠. 울었던 애들은 실제로 기분이 안 좋아졌대요. 된 뭐보다? 울지 않았던 애들보다. 울지 않았던 애들보다 눈물이 진짜 더 많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나 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울었던 애들은 뭐라고 보고가 됐냐면은 더 좋은 기분이 됐고요. 된 누구보다 그 영화를 보기 전보다요.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있었던 그 기분보다는 약간 슬픈 영화 보고 나서 눈물 흘리고 난 다음에 기분이 후련한 느낌이 드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바로 다음에, 울고 나서 바로 다음에 재봤을 때, 그때는 그렇게까지 뭐 오히려 애가 좀 더 우울한 기분에 빠졌었는데, 시간을 조금 두고 보니까 울었던 애들이 훨씬 더 좀 기분이 정화된 것 같은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울음이라는 거는 did relief, 뭐를 하지는 않냐면은 진짜 이거 한다라고 해야겠네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완화시켜 준다라는 거죠. 운다라는 거네. 그래서 오직 뭘 한다고 provide 되는 if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니까, they were given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을 주면 되는 거죠. for the benefit of crying to set in이요. set in은 발생하다, occur이랑 arise로 같은 거로 썼고요. 눈물의 베네핏, 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졌을 때, 그때는 그래도 조금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런 눈물이라는 건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좀 기분을 더 좋게 나아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 눈물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still young하다라는 거, still 여전히 지금 막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infant라는 단어로도 쓰거든. 시작하고 있다는 걸. 인펜트가 유아기란 뜻이잖아요. 연구가 유아기라는 건 연구는 이제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니셜, 이제 막 연구가 시작을 했고, 그런데 최근에 이 연구 결과에 관련된 이런 증거 같은 것들은 마운팅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눈물이라는 건 데몬스트레이트, 보여준다. 무엇을요? 세상과의 깊은 유대.
눈물이라는 건 세상과의 깊은 유대다 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증거가 되게 많이 지금 생기고 있대요. So, 그러니까 go on, 계속해. Wear your tears with pride. with pride는 자신감 있게, 자부심 있게 너의 눈물을 계속해서 흘려. 괜찮아. 뭐 이런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회에 대한 깊은 유대관계가 없다라는 거 아님? 사이코패스는 눈물을 흘리지 않잖아. 약간 동물이 죽어가고 뭐가 하고 진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슬픈 상황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사회적 유대관계에서도 훨씬 더 높은 공감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운다라는 거는 그걸 묘사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앞에 거. 요거 나왔네요. did not, were not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고 체크가 되어져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맞춘 거냐면 요거에다 맞춰서 그래요. had cried. had not cried. cried가 빠진 거거든요. 울지 않았던 애들. 그래서 had not으로 변경시켜줘야 돼요. did not이나 were not이 아니라. 다음에 여기서 been 같은 경우는 요거고요. be in the mood라고 했잖아요. 기분이 더 좋은 기분이 되었다라는 거잖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게 결말이야. 54번에. 54번에 결론이라고 하나만 쓸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충분한 시간이. 그 울음의 눈물의 장점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만 주어주면은 기분은 더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영화를 보고 당장은 너무 슬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울고 나서 조금 후련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거네. 즉각적 위안이 따라오지는 않는다. 왜냐? 바로 측정을 하면은 그냥 우울하다. 근데 시간을 조금 두면은 약간 더 나아졌다. 그러니까 54번 결론. 약간의 시간을 조금 더 챙겨주면 된다. 하지만 55번 최근에 눈물에 대한 연구는 정말 이제 시작했다. 이제 막 시작했지만 증거는 정말 많아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울어도 괜찮다. 왜냐? 운다라는 건 뭐니까? 사회관계를 잘 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라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유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자부심 있게 울어도 괜찮은지, 자부심 있게 울어도 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 적응이니까, 사회 유대관계를 만드는 행위니까 운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가주셔도 괜찮겠죠. 전반적으로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 번만 훑어만 봐도 아, 눈물은 즉각적으로 위안이 되지는 않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잠깐 주제가 하나 나왔다가 여기서 주제가 잠깐 나왔다가 다음에 뭐 이런 인간관계 관련된 거 나오면서 눈물을 못 흘리는 병이라면 감정을 몰라서 사회적 관계 문제가 생기면서 눈물을 이렇게 도구화로 사람들이 쓰기도 한다. 그래서 잘 이렇게 용서받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잠깐 내용이 나왔다가 감정적인 눈물은 좀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좀 끈적끈적하기도 한데 눈물마다 가지고 있는 구성 성분이 되게 다르다라는 내용이 잠깐 나오면서 그러면서 앞에 부분에 눈물을 많이 흘리다 보면은 사람들은 약간 이 좀 동정과 연민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내용으로도 좀 더 나왔었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이 감정적인 눈물의 기능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감정적 눈물의 기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시가 있었는데 뭐 16세기 때는 이게 특히나 사랑이 마음을 너무 이게 데워가지고 마음을 데워서 이게 이 눈물이 약간 수증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눈물이 이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애들도 있었고 이렇게 이론이 조금 더 달라지죠. 내용이 너무 방대함.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내용 제대로 이해 못하시면 내용에서 문제를 틀리실 것 같거든요. 이독을 하실 때 내용 한 번 더 보시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조금씩 체크해 가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한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